혼인사명리 118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실천사주 하나 풀어볼게요. 제목 인성의 중요성으로 잡았습니다.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그 인성이 아니고 명략의 십성 중 하나인 인성. 인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이런 테마를 잡아봤습니다. 공개 강좌일 내일입니다. 내일 3시 강남. 최근 동영상 중에 잘 살펴보시면 있어요. 아직 자리가 많으니 신청 못하신 분들 내일 시간 되시면 참석하세요. 넉넉한 곳을 잡았기 때문에 아주 널널할 겁니다. 오늘 제가 브런치에 올린 일상의 논어, 오늘 영상 주제하고 딱 맞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왈 유상지여 하우 불이, 공자가 말했다. 자왈 오직 상지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하우 가장 어리석은 사람만은 바뀌지 않는다. 사주는 인간의 문명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것이냐 절대적인 것이냐, 그렇게 결정되어 있느냐 못 바꾸냐, 그건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는데 저출생 때문에 그래도 4, 50명 정도는 어쨌든 나와 사주를 공유한다. 같은 사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한날 한시에 죽진 않죠. 한날 한시에 같은 사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이 자기 사주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뭐예요? 지능이 있다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성. 근데 지성을 갖추려면 뭐예요? 인성을 잘 써야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인성을 어떻게 쓸 것이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비록 제가 좀 전에도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사주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공자 조차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멍청하다고 그 뜻만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양아치들은 안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깨달은 사람들, 성인 반열에 오른 사람들 나쁜 짓 하겠습니까? 부정, 부패 저지르겠어요? 자기가 불리하다고 해서 거짓말을 꾸며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살아간다. 근데 그렇지 않은 소인배들은 어때요?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자기가 빠져나갈 구석만 있으면 어떻게든 상대를 구렁텅이에 몰아넣더라도 자기는 빠져나오려고 하죠. 안 바뀐다, 그런 기질은. 그럼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절대 안 바뀌냐? 우리는 적어도 그런 생각은 갖지 말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운명의 변곡점에서 어떤 선택이라고 가정해봐요.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범죄자라고 쳐요. 그러면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나머지 그 사람들 전부 다 모아놓으면 전부 다 그 시점에 그런 유사한 나쁜 짓을 저질렀겠느냐?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죠. 우리 인간이 정말 나쁜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나쁜 마음 올라오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수행하기 전에 화가 나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 등등등. 그죠? 근데 거기서 억누르면서 수양하고 지식을 채워서 지혜를 갖게 되고 이러면서 사람이 어쨌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상지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나쁜 짓은 생각조차 안 합니다. 불현듯 뭔가가 떠올라도 그 길로 단호히 가지 않는, 그 정도의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50명 모아놓고 가고 싶은 문 통과하세요 하면 전부 다 이쪽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운명도 변곡점의 선택이 전부 다 동일하진 않다. 임신을사 병호 신묘 시주는 추론입니다. 시는 추론이에요. 돌려차기 나무로 알려져 있는 이모 시의 사주입니다.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사주는 아니죠. 역시 50명의 남자가 함께 쓰고 있는 사주입니다. 일단 이 사주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솔직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시제를 뽑아본 거고요. 냉정하게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 그러니까 오늘 테마가 인성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인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있는 그대로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죠. 4월에 태어난 병호일주, 양인일주입니다. 무지막지하게 강하죠. 이렇게 걸록월, 왕주월에 태어난 사람은 일단 강해요. 신약 신강을 떠나서 정말 기질이 강하다. 몸도 강력하다. 이런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겠죠. 특히 나는 이제 병호로 태어났는데 왕지 깔고 있고 가녀 지동에 양인일주, 칼 쓰기 쉬운 사람, 몸 쓰기 쉬운 사람, 도둑, 그러면 양인 일주가 전부 다 나쁘게 되잖아요.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주체적이다, 적극적이다, 난 프로페셔널을 지향한다,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될 거야 등등, 어떠한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을 거야. 긍정적인 거 많죠. 이렇게 걸로까지 있으면 사회에 나의 근이 되어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양인성을 좋지 않게 쓴다면,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을 기르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부정적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렇게 방합을 짜면 사회의 친구들, 동료들, 사회 사람들이 나의 양인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더욱더 키워줘. 그런 문제가 있죠. 거기에 사움이 미토라고 하는 상관성을 이제 공nhập 한다. 그것이 제어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4월 걸로월에 태어났다. 내가 살아간 사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은 나의 근이 되어준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양인 기질이 굉장히 더 강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어릴 때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엄청나게 몰려다니는 그런 흐름이죠. 상관도 들어오고, 어쨌든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간 사회의 디테일한 속성을 보니까 무경병 이렇게 돼 있네. 비견들과 함께 식신생재를 해야 된다. 일해서 돈 번다, 심플하죠. 장사에 돈 벌고 어쨌든 몸을 움직여서 돈 벌고. 그런데 경무병이 아니라 무경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회 비견들이 먼저 이걸 보고 있는 것이죠. 돈을. 아시겠어요? 그런 거 다 이 글자의 순서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양인이고 그러면 이게 투쟁성 같은 것이 있게 돼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천간에 뭐가 드러났어요? 이 병화가 이렇게 올라왔고 내가 대표주자로 올라왔고 경금은 신금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신은 추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봤는지는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을목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사회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이렇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 비견들, 사회 사람들의 생각, 사회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 문화의 혜택을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옆에 이 사중경금이 짠 튀어나가서 신금이 있습니다. 편제가 있고 사신합하고 있죠. 그 위에 평관이 있습니다. 쉽게 보면 천간의 구조는 사인상생, 직장인, 국가자리, 조직에서 열심히 근무해. 근데 이 사주가 이제 무식상인데, 무식상이지만 이제 운에서 식상이 오죠. 근데 그 전에 식상을 12세 학창시절에 정미라는 또 양인과 이 사움이 방합을 짜서 이때 상관을 경험합니다. 잘 보시죠. 살인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사회에 인성근이 없어요. 그죠?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사화가 사회의 사람들이 재와 관과 인을 먼저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생살, 살인소통. 이 사회의 사람들이 돈도 갖고 있어, 직장도 있어, 유명세도 있어, 권위도 있어, 권력도 있어, 힘도 있어, 그죠? 브랜드도 있어, 유명해, 등등등. 그리고 조직을 보면 조직에서 인정도 받아. 내가 태어난 사회의 사람들이 그걸 다 갖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양인 기질이 더 세죠. 사오미로.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을목이 잘 보면 병호정미 이렇게 비거분으로 이렇게 양인들을 계속 만나게 되죠. 계속 합을 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면 이 화기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그죠? 이 을목은 비록 을목 입장에서 보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장생지요. 그죠? 얘는 욕지고, 을목 입장에서 을목은 버티죠. 비록 요것을 잠깐 지워놓고 보면 을목은 버틴다. 그런데 이렇게 화기가 무지막지하게 강해지면 수많은 비겁, 나를 포함한 비겁의 무리들에 의해 을목 정인이 어떻게 돼요? 설기되는 문제는 피할 수 없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이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관과의 계약, 직장생활, 관과의 문서 이런 걸 내가 재극인한단 말이에요. 거부, 판단하여 거부, 안 받아. 아예 네 생각 됐어. 이렇게 거부하는 에너지로 정제, 정인, 재극인 에너지가 쓰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돈 벌고자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은 굉장히 강력해져요. 이렇게 재극인 되면. 그래서 시주가 신묘로 되면 내 생각이 굉장히 강해. 이 사회에 올라오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생각, 뭐 내 생각하고 똑같네. 내가 올려놓은 생각이네. 뭐 별것도 아니네. 이런 건데 이 묘5파를 보면 또 이게 목생어가 자연스럽지 않죠. 파가 나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생각, 이런 생각도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묘로 자체 재극인이 걸려 있어요. 그죠? 정의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공부를 하기에 최적화된 십성 글자죠. 그런데 이 정인이 귀문이 걸려 있다. 항상 어떻다? 돈에 대한 욕망, 여자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자와 돈이 내 정인을 계속 자극하다, 내 마음을 자극하다 이런 거잖아요. 특히 사회의 비견들이 재관, 인을 다 먼저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묘신귀문, 내가 잔머리 굴려서 이 귀문 걸린단 말이에요. 남이 가진 돈, 여자에 내가 욕망을 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생각은 항상 과장되고 황당하고 이런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묘파에 부풀려지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생각이 부풀려져요.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생각, 망상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남이 가진 돈을 여자를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재극인된 정인의 오염된 마음의 양심의 작용력으로 그걸 하겠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신형이 걸려 있는데 그러다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굉장히 쉽다. 특히 이제 작년같이 이민년 이렇게 되면 인사시인 3회에 걸리고 이 인이라고 하는 문서는 나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고, 특히 이번에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뭐 27점인가 나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신묘시주가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온몸에 문신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자기 생기가 만화기에 설계되고 이렇게 금들이 이렇게 치고 운도 무신기후에서 식신생재, 상관생재 이렇게 특히 이제 30대의 상관생재가 들어오니 장난이 아니죠. 이럴 때 이렇게 계속 금극목이 일어나면 생기가 상한단 말이에요. 오행적으로 이렇게 생기가 상하는 금극목, 특히 생기가 상하는 구조일 경우에 실제로 자기 몸에 문신, 그러니까 눈썹 문신이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 이건 또 양인이고 이러고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양인들과 이 상관짓 하는, 그러면서 재극인에 완전히 미쳐버리는 귀문 걸린 그런 구조의 금극목 조합이니 생기가 상하니 더더욱 문신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천간도, 지지도, 이 간지도, 그럴 때 대운의 에너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시주가 신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금극목 구조가 나와줘야 돼요. 재극인 묘신귀문 걸린 정인이 드러나는 거죠. 사회에 내 생각이 드러나는 거고, 처음에는 이 사회에 다른 사람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거부됐어.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제 주장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
뭡니까? 반성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논리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일반인들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게 이 묘파의 이 황당함, 묘신규문 신묘에 이 제극이 걸려서 정상은 아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 그런 것이 아니다. 무식상사주가 인성의 제어를 받지 않는 식상이 이렇게 문에서 튀어나온 말이에요. 특히 이게 대운이잖아요. 돈으로 또 연결되고 여자를 향하고 돈을 향하는 이런 간지로 오게 되면 굉장히 이게 무식상이 원래 이렇게 말을 평소에 안 하다가 행동을 별로 안 하다가 자기 의사 표현 별로 안 하다가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빵 터지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인성으로 적절히 제어가 돼야 되는데 인성으로 제어가 되지 않으면 말을 굉장히 막 쏟아내거나 화를 막 내거나 행동을 과격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잘 맞죠. 이렇게 식상이 딱 튀어나왔을 때 특히 이제 이 상관이 딱 올라왔을 때 정인이 상태가 좋으면 제극이 이 뭡니까? 인성으로 이 상관 페인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을목 입장에서는 또 절제를 만나고 작동하기가 천간에 드러난 을목이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미 제극이 묘신기문 걸린 을목이 튀어나온 형국이라서 설계도 많이 되고 작용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없었냐? 기회 있었습니다. 이 사주. 12세면 학창 시절이에요. 그죠? 천간에 정화 뜨고 사오미 이렇게 정화라는 겁재하고도 열심히 방합을 짜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상관짓을 했겠죠. 그런데 이 미중을목이 어떻게 돼요? 미시나 파여 미중을목 정인이 이제 제극인 걸려서 돈과 여자 재미와 여자 돈에 이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친구들하고 같이 상관을 쓰면 문제가 되죠. 근데 신묘일 경우에 묘미합 여기 해수도 임수로 올라와 있고 쉽진 않지만 어쨌든 묘미합을 열심히 인성 에너지 만들어서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야지 누군가나 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야 공부를 이 사주로 무인성 사주 특히 이렇게 지장간에 인성 정인이 있는데 막 재근당하고 공부하기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공부 못해 이렇게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소수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특히 이제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을목 어쨌든 사오미로 이렇게 해서 비겁들하고 함께 상관을 쓰지만 이렇게 묘미합 또는 이게 없다고 치더라도 미중을목이 자 보세요. 신금 이런 것들을 이제 악기의 형태로 쓰면 화금수 조합이 되니까 밴드부 같은 거 들어가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 신금이 상징하는 악기, 피아노든 뭐 기타든 연주를 하면 되거든요. 이게 상관생재에 내 재능으로 친구들과 함께 밴드 음악 그렇게 하면 소리가 짱짱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인을 이제 예술계 이런 음악계 이런 쪽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이때 얼마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보세요. 이 많은 화기들, 양인들이 칼 쓰잖아요. 그러면 현악기 첼로 이런 거 불상 나오죠. 아까 기타 말씀드렸듯이. 그죠? 이런 것도 화를 켠다고요. 그러면 소리를 내요. 화금수가 그런 식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12세 때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넘어가고 이러면서 음악부, 밴드부 이런 데 들어가서 친구들과 함께 가족처럼 방합을 이뤘으니까 열심히 밴드를 이루어서 이 미중을목이 정인 공부인데 그게 악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 을경합하니 내가 하는 공부는 악기에 대한 공부, 음악에 대한 공부 그러면 신나게 정말 연주해서 이 재미를 느끼면 소리를 짱짱하게 내고 그런 쪽에 공부를 해서 음대 이렇게 가든가 그죠? 그런 쪽에 공부를 하여 어떻게 돼요? 이게 상관생재를 열심히 해주면 되죠. 내 재능을 세상에 올려서 돈 벌고 그죠? 끊임없이 공부하여 더 키우고 이렇게 되면 이 묘신규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천재적인 창의적인 이런 에너지를 쓸 수 있겠죠. 누군가는 아마 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쓰고 공부하기 어려운 에너지다 보니 아까 다 말씀드린 설기되고 제극인되고 남의 생각 안 받아들이고 이 관이 많은 화기에 무력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얘는 여기에
장생지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정말 그런 음악단체 이런데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하고 열심히 같이 음악 하다가 밴드 하다가 혹은 그것이 꼭 음대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그죠? 직장 다니면서 사회인 밴드 같은 거 왜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비겁다자의 재생살 살인소통이니까 직장 공직 이런 쪽에 가고 근데 이 상관을 잘 써야 되니까 재능으로 친구들하고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그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취미 활동, 클럽 활동, 서클 활동들을 통해서 음악에 열심히 매료되어서 활동하면 이 무신기후 정말 재밌게 썼을 것이다. 그죠? 이런 것을 내가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게 살인상생은 직장 다니면서 직장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여 돈 벌고 그죠? 여기 있으면 이제 묘심 계속 이 제극인이 이렇게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합을 깨지 말고 이 합을 깨지 않는다면 사회성이 좋잖아요. 사와 비겁들하고 비견들하고 연결돼 있어. 그 다음에 오신합으로 이 국가 자리의 회사와 직장과 연결돼 있고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사랑받고 살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돈도 좀 벌었어. 공부해서 문서 투자, 뭐 예를 들면 주식 투자, 뭐 등등등 이런 것도 꼭 정의하다. 물론 이 사주는 쉽진 않아요. 이렇게 재성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면 재극인에 좀 걸리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인의 뚝심, 이 사움이 굉장히 근이 강하니 돈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것을 적당히 내가 차단하는 아니면 화급금으로 받아들이고 끌어들이고 막 이러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단체에서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열심히 일을 할 거야. 열심히 상관생제를 할 거야. 신유술 이 돈을 벗어나면 안 돼. 여기 회사에서 주는 돈을 계속 내가 받아야 돼. 그래야 관에서 내가 사랑도 받지.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았겠죠. 대부분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부모죠. 특히 여기 인성, 정인, 모친의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부친이죠. 부친이 밖에 여기 나가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부친은 어때요? 부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큰 회사에 다니면서 부친은 식신생재하면 되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양인들, 이 겁재들이 올라와 있죠. 그죠? 근데 이들이 가진 돈에 이렇게 묘신귀문이 또 걸려 있는 근데 이 부친을 많이 닮았다 이런 것이 좀 느껴지고 여하튼 이렇게 보면 부친도 잘 쓰면 잘 쓴다는 게 이제 사신형 형살 걸린 조직, 형살 쓰는 조직 이런 데서 자기의 전문성을 신중임수 자기가 품고 있는 전문성을 딱 머리 위로 올렸으니까 식신생재 이렇게 하면 되죠. 관에서 재생살 이렇게 그죠? 이 살은 또 겁재가 병신합으로 또 잘 양인합살을 시켜주고 근데 나쁘게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아버지도 내 앞에 이제 형제가 있는 형국이잖아요. 또 나쁘게 보면 뭐 사회의 다른 형제들은 사이가 좋고 나는 그 두 번째고 아니요 일단 이 형제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내가 이걸 거부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모친도 사랑하고 모친 사랑하죠. 모친 식신생재 재생살 살이 나니까 재생살이다. 재생살내는 부친이구나. 돈 털어먹는 이제 뭐 그런 속성은 있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 한 양인들이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어릴 때 보면 이제 살이 굉장히 강해져서 그럴 때 오히려 이제 관제를 입는 부친일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살이 엄청나게 강하다, 혼잡이다, 막 미친 듯이 강해서 관을 이겨낼 수가 없다, 완전히 관에 굴복한다. 그럼 반대로 이제 관에 반발하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직장을 안 다녀. 뭐 이런 거. 그다음 관을 거부해버려. 예를 들어서 운에서 이것도 좀 정인이 무력하게 된다. 경금이 올라와서 막 을경합에서
사라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재생살을 해서 식신이 강해지니까 신금 입장에서 식신 재살, 회사 거부, 직장 거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 긍정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부친은 모친도 사랑했고 모친이 설계되고 있는데 사랑해서 에너지를 주고 그죠?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모친도 정인으로 사랑을 주고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 정미 때 진짜 미중을목을 그렇게 쓴다니까요. 음악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기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상관을 나쁘게 쓰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쓰면 이것이 설사 없더라도 이게 묘미야비로 인성을 크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음악을 배운다는 거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성을 일단 공부로 써야 돼요. 어떤 분야든 우리처럼 국영수에 몰빵해가지고 애들이 누구나 다 국영수의 재능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가 활용도가 높은 노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규격화한 교육의 틀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나 그런 공부는 하기 싫어. 그런데 어때요? 을목이 미투라고 하는 근도 만나고 그래서 음악 공부하고 그 친구들과 밴드 연주하러 다니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선택을 부모들이 만들어주거나 부모가 안 만들어주면 관이 학교가 만들어주거나 쉽진 않죠.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뭔가를 해주려고 해도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꼰대라고 하고 이러면 이제 사실 얘기하기 쉽죠. 괜히 문제에 휘말리기도 싫고 애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어쨌든 여러모로 참 인간답게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는 맞죠. 왜냐면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희한한 논리로 오염수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 어쨌든 다시 압축해서 사람은 이 묘신김은 제극인, 천간 제극인 이 양인성이 친구들 만나면 굉장히 강해지고 이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만나서 이 제대로 된 일을 안 하고 막 돌아다니고 놀고 뻘짓거리하고 남이 가진 떡이 커 보여서 이 묘신김은 걸리고 이렇게 살인소통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극인으로 아예 됐어. 남의 생각을 아예 됐어. 안 받아들여. 내 생각이 최고야. 근데 내 생각은 묘파와 묘신기문의 이 황당한 망상, 남의 것을 탐내는 거, 여자를 함부로 남의 여자를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써버리고 이 제극인이 심하게 걸리면 양심 따위는 없어요. 나쁘게 쓰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정인이 이 강력한 대운의 재성과 이 원국과 이렇게 싹 연결이 되면 여기에 또 비겁이 투쟁성이 굉장히 강해지지 않습니까? 관이 없으니까 심판이 없는 형국이라서 그러한 쟁제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심리는 남한테 돈과 여자를 빼앗길 수 없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러한 망상 이런 것이 더더욱 그런 조합으로 인해서 강력해지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칠살 에너지를 딱 두드려 맞는 것이죠. 인사신에 딱 걸려가지고 인사신에 걸린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사신이 뭘로 걸렸지? 관이 어떤 문서를 갖고 왔네. 편입 문서를 갖고 왔어. 그래서 여기 비견과 신금 국가자리 편입 나의 입장에 일간의 입장에서 편제 여자니까 그죠? 이렇게 여자 속에서 관이 올라온 형태, 여자가 관에 호소하는 형태가 되고, 그죠? 그래서 이 평관이 어떤 문서를 갖고 와서 여기 묘하고 딱 걸어버리죠. 인오 얘하고 딱 걸어버리죠. 너하고 관련된 문서다. 인사신 사명, 너 법의 단죄를 좀 받아야겠어. 라고 딱 와버리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또 상관, 대살,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럴 때 을목의 상관적 행위를 이 을목 정인이 잘 상관편 해줘야 되지만 신금이 빠방, 그다음 을목도 근이 이게 인묘로 이렇게 해도 지지의 신유로 해서 이미 제극인된 상태로 드러난 을목이 또
또 여기 재경일 당하니 제대로 된 상관폐인을 할 수는 없다. 항상 그런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여기는 사유, 축.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성이 굉장히 강력한 대운이죠. 재극인이 심하게 걸린다. 양심 따위 없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얼마든지 이사주 가지고 좋은 에너지를 학창시절부터 썼다면 지금 참 즐겁게 자기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문화계에서 살아갈 수 있다. 직장 생활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면서 자기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쓰면 한없이 좋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골 때리게 됩니다. 이건 작가도 되죠. 당연히 묘신규문에 자기가 지금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범죄가 담겨 있는 그런 스릴러, 그런 소설 같은 그런 컨텐츠를 세상에 올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막 칼부림도 있고 하여튼 뭐 희한한 그런 두뇌를 써서 표현하는 거죠. 세상에. 무기로 내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돈이 되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획일화된 교육은 획일화된 사람들만을 양산한다. 정말 사람의 재능을 일찍 찾아주고 그가 어떤 성정의 소유자인지를 미리 파악하여 그들에게 학창시절에 좋은 진로를 컨설팅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한 명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리학의 힘이죠. 근데 이게 명리가 온갖 관법이 있고 온갖 방식으로들 공부하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공부해서 당신 저 상담사에 이거 쉽지 않죠. 뭐 심리 상담사 명리를 기반으로 한 많은 과정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보면 아주 더럽게 못 풉니다. 그런 실력으로 무슨 상담을 하겠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표준화된 사람들을 양성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뭐 그런 단점은 있죠. 그렇다고 이제 대학원 과정에 이제 명리학 대학원, 대학 명리학 졸업해서 석사 받은 사람들을 또 그런 자격을 부여해서 학교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들도 누군가는 잘 보고 누군가는 못 보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누군가는 참 잘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권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주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아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명리학 공부를 통해서 아는 사람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 지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활인업인 거예요. 활인업은 보람되죠. 그것을 아예 그 일에 올인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삶에 좋은 에너지들이 만들어지고 잘 되도록 하늘이 도와준다. 저는 확신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내일 많이들 참석해주세요. 내일 얼굴 봬요.